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축 빌라가 밀집한 지역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와 점검을 진행한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건물 밀집 지역과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 점검을 하고 불법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추적 수사나 고발 조치 등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 매물 게시 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여부 등도 함께 살핍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10개 단지 총 7,275가구가 분양됩니다. 지난해 1월 총 분양 가구 수인 1,908가구에 비해 60%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5,806가구가 일반 분양에 해당하며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했습니다. 전체 공급 물량 중 5,447가구가 수도권에서 분양되고 지방에서는 1,828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개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경기 평택, 남양주시, 충남 당진, 보령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로 수소에너지원을 도시 내 각종 생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생산, 이송, 활용시설 등을 구축합니다. 올해 국비 52억 5천만 원을 포함해 지자체마다 총 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빌라왕의 배후를 밝히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혹시 우리 집도 해당 주택은 아닐지 세입자들의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와 서울시가 전세 사기 예방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점검과 법적 조치에 나섭니다. 하루빨리 세입자들의 시름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고수 안현재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안현재 전문가님이 굉장히 블록버스터급의 강의를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전쟁 영화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전후로 나뉜다고 하는데 오늘 강의 주제가 1.3 부동산 대책과 둔촌 주공 일병 구하기라는 주제라고 합니다. 자, 과연 1.3 부동산 대책이 그 전과 후의 부동산 대책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3 부동산 대책 그리고 그 대책이 지금 둔촌 주공 일병 구하기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 그다음 시청자 여러분께서 자신의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에 1.3 부동산 대책은 매우 여태까지 없던 파격적인 부동산 규제 해제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그 전 정부 동안의 모든 부동산 정책을 항상 공부해 왔었지만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많은 규제를 풀어줬던 적이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자, 그러는데 자, 이번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뭐냐? 서울에서 용산하고 강남 3구 이 지역 빼고는 모든 곳이 이 파랗게 된 부분이 다 규제가 풀렸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노도강 부분만 우선 풀고 나중에 또 풀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풀리는 것 자체가 많은 부동산 전문가도 예측이 빗나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는데 자,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규제 푸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부동산 규제는 규제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제 풀어준 거 이 지역만 빼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보통 규제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 자, 첫 번째가 세금 규제. 그다음에 접근성의 문제라고 하죠. 그곳에서 이 몇 년 동안 보유하거나 뭐 살아야 한다는 그런 부분,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규제를 풀어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마지막으로 대출 부분에 있습니다. 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자, 부동산 같은 경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내 뒤에 나보다도 비싸게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야 부동산에서 내가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규제를 푼 게 왜 굉장히 크냐? 자, 규제 지역이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 자, 내 뒤에 올 사람들이 상당히 적어요. 왜? 규제 지역 안에서만 어느 정도 그 몇 년 거주 요건이라든가 그런 거 갖춰진 사람만 내 뒤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규제 지역이 풀렸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내 지역 말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자, 서울 이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서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굉장히 큰 게 뭐냐? 대출 부분이 원래 규제 지역은 대출이 굉장히 세게 잡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풀렸다. 그럼 대출 받을 수 있는 양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에 여유가 생깁니다. 내 뒤에 올 사람이 결국에는 돈도 있어야 비싸게 사줄 수 있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봤자 내 뒤에 나보다도 비싸게 사줄 확률은 적죠. 그러는데 이 부분, 이 두 가지 저는 세금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는 게 규제 지역이 풀려서 타 지역에서 투자자들이 유입되는 것과 그다음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많아진 게 매우 크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번 대책에 굉장히 크게 여태까지 없는 규제 해제다라고 말이 나오는 게 뭐냐. 기존 규제조차도 완화를 시켰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깜짝 놀란 게 뭐냐. 전매 제한을 어마어마하게 풀어줬습니다. 자, 이 전매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에서 도깨비 방망이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부동산 투기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도 전매권 제한은 거의 마지막에 가서 전매권을 풀어줬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매권을 이제 이번 정부가 반년 조금 넘었잖아요. 이런 1년도 안 돼서 이게 전매권을 풀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 자, 규제는 어떤 때 풀어준다고요? 자, 집값이 하락할 것 같으니까 그때 풀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워낙에 집값 하락이 더 심할 것 같으니까 이런 자, 전매권이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 솔직히 왜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가 되느냐. 부동산에서 세금 부분은 결국에는 부동산이 사고 팔렸다라는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매권은 실제 부동산을 사고 판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뭐 분양권 상한제나 뭐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규제 받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저 이 권리만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전매권 풀렸을 때는 오로지 전매권만 사고 파는 전문적으로 사고 팔아서 돈 벌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정도로 그리고 이 전매권 사고 파는 게 부동산 이 투기에 굉장히 크게 활용됐다라는 이유 때문에
전매권 제한은 이 푸는 게 거의 없었는데, 자, 전매권 풀었다라는 건 뭘까요? 자, 지금 둔촌주공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분양이 뭘까요? 결국에는 이 전매권 일단 팔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 권리를 어쨌든 권리를 이 사고 팔아야 하는 그 부분에서 돈을 확보해야 하는데, 자, 전매권 팔린다라는 소리는 뭐냐?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잖아요. 자, 최대 3년 뭐 몇 년 보유하던 게 1년으로 축소가 되니까, 자, 8년이라 걸리던 게 1년으로 되니까, 자, 이번에 17일 날 전매권을 사신 분은 1년 뒤에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왜? 전매권은 규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고 파는데 부담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부가 뭐를 의식했느냐? 자, 어찌 보면은 이게 좀 시기가 맞아 떨어진 게 둔촌주공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둔촌주공 분양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자, 아파트 자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분양을 굉장히 쉽게 사고 파는 조건이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히 오해라기보다는 실질 현 상황이 그렇죠. 전매권을 마음대로 사고 팔아서 어찌됐든 분양은 성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무주택 요건도 해제가 돼가지고, 자, 전국적으로 규제 지역 풀렸으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투자가 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자, 여태까지 보면은 1주택자 뭐 이런 여러 것 이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한 세대 이제 세대주만 이거를 전매권을 살 수 있다 뭐 그렇게 됐지만, 이제 세대원도 살 수 있다라고 바뀌어서 이거는 결국엔 뭐죠? 여러 채를 사도 되게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전매권을 여러 채 투자하는 거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온 정책들이 말 그대로 이 둔촌주공 분양을 위해서 지금 실제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자자들 혹은 이런 투기를 하는 사람들한테조차도 빨리 이 분양권 좀 사줘라라고 정부에서 지금 이 투자자들한테, 다주택자들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많은 전문가 분들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둔촌주공 구하기 아니냐라는 소리가 실제 합당한 얘기라는 거죠. 자, 지금 어마어마하게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자, 그 전에 오랜만에 자, 집값 하락률하고 전세가 하락률이 그 하락 기조가 꺾였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뭐냐? 이거를 굉장히 많이 기사를 써내고, 이번에 또 뭐 둔촌주공 주변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또 세력의 어느 장난질은 아닌지 그 부분을 또 한번 의심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런 하락이 꺾였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상황. 자, 어떤 부분에서 나오느냐? 보통 주식시장에서도 급격히 많이 하락하면 어느 순간 돼서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좀 이렇게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데, 자,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쯤에서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는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다 풀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니까, 규제가 풀렸으니까 이렇게 된 거라는 그 부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는 게 결국에는 집값 하락의 대세를 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데드캣 바운스가 뭐예요? 일시적인 상승, 하락 중에 일시적인 상승을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대선하고 지선이 있었을 때 잠깐 하락률이 꺾였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잖아요.
그런 시절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전세 상황이 자 2020년 하반기 12월 달이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역전세 상황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지역에 따라서 입주 물량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변에 내가 원하는 그런 주변의 부동산에 가서 2년 전 전세 가격을 알아보고 그쯤에서 들어가시는 걸 결정하시면 좋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역전세 상황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규제 풀린다고 이게 좋아진다라고 당장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꺾인 거지만 하락률이 꺾인 거지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제가 언론을 조금 믿지를 못하는 게 상당수 언론사가 이 건설사가 만든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사들이 건설사들의 광고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기사 같은 경우 이런 거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언론사들이 굉장히 힘을 쓰고 있고 실제 지난 정권 동안에 집값 상승률 그 부분에서 그 언론사들이 힘을 쓴 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전국의 건설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건설사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미분양이 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요. 자, 지금 건설사들 굉장히 속이 탑니다. 자, 미분양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자, 집이 안 팔리면은 분양 물량이 안 팔리면 어떻게 되죠?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미래 가치 이 분양이 되면은 돈 들어오는 거 이득을 보고 빚을 낸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이게 제대로 빚을 갚을 수 없는 부도 사태가 터질 수 있어요. 미분양이 계속되면은. 자, 그렇게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죠? 자, 빚을 내준 금융권들은 이제 제대로 자금 회수를 못하니까 금융권이 지금 부도 난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신용도 붕괴 악순환에서 보면은 금융사들은 이 신용도 하락하고 이제 자금 회수를 해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추가 담보를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집값 하락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 전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역전세, 깡통 전세 대란이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허그에서는 이 깡통 전세 때문에 또 전세 보증 부분이라든가 각종 부분에서 나라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지금 정부의 정책들이 솔직히 이거 투기를 유발하는 게 아니냐. 이거 다주택자들 유리한 거지 실제 실수요자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런 정책을 하느냐 욕을 먹고 있겠지만 자,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서 지금 정부가 힘을 쓰는 거 이 부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 이번 정책들 보면은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대출을 더 내줄 수 있다. LTV 부분에서 대출을 더 내줄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한테도 결국엔 지금 빚내서 집 사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규제 이런 거 해제하는 거에서 빚 더 내는 거 이거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예상을 하지만 다음 주 혹은 다음 달까지 금리가 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도 아마 2월, 3월까지는 금리가 지금 파월 의장이나 미국 연준에서는 올 끝날 때까지 금리를 올린다고 했지만 제 예상이지만 아마 2월, 3월이면은 금리 상승은 끝나지 않을까. 다만 높은 금리는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빚 때문에 빚이 끼어 있는 시장들. 자, 지금 코인 주식 시장은 이미 다 반영됐죠. 뚝 떨어졌습니다. 걔네들도 맥을 못 추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규제를 풀어줬다고 해서 떨어질 게
아직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도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최소 2월 넘어서 2월 달 이 금리 인상 최고 금리 찍기 전까지는 지금 이런 반짝 반등에 혹하지 마셔라. 그리고 빚을 더 내서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는 금리 올라갈 때까지는 악마의 속삭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결국에는 금리에 따라서 집값이 자, 지금 금리 오르는 시점에는 이렇게 이제 한국국토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자, 금리 오르는 시점은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됐는데 그 시점에는 자, 금리가 오르는 시점에는 집값이 하락하거나 아니면은 올라가던 상승세가 꺾여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는 계속 얘기해 오던 부분입니다. 금리. 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제가 집값이 이번에 꺾였던 게 뭐가 있느냐? 자, 시장 금리가 11월 달이 오히려 11월 달이 더 심하게 시장 금리가 상승했다가 지금 11월 달하고 1월 달에 시장 금리 자, 기준금리는 분명히 더 올라가는데 자, 지금 정부의 압박으로 시장금리는 오히려 지금 꺾인 게 몇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는 아까 규제 푼 것도 있지만 시장금리가 낮춰진 것 때문에 꺾였다라고 그리고 최근에 계약 물건 나온 것도 그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던 게 꺾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지금 저도 굉장히 지금 복잡해요. 기준금리는 분명히 올릴 거지만 시장금리는 낮춰지고 있다면은 이거는 참 예측하기가 저도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짝 반등일지 이제 계속 올라갈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 부분을 계산을 하더라도 역전세 상황이 말씀드렸죠. 역전세 상황이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 반드시 2년 전 전세가를 확인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자, 정부에서는 규제 해제 바람을 막 불어넣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미분양을 없애기 위해서 미분양이 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규제 해제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데 아까 기준금리 말씀드렸죠. 자금, 기준금리 시장은 아직도 썰물 중이다. 지금 물이 계속 빠지고 있는 중이다. 금리를 더 올리면은 물은 더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부 지역의 어느 정도 부분은 아까 얘기했죠. 시장금리 어느 정도 낮춰준 지역은 살짝 물이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물이 없으면 파도가 안 치잖아요. 일부 물이 조금 더 들어온 지역만 조금 파도가 더 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의 시장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금이라는 물은 아직도 썰물 때다. 썰물이 끝날 때까지는 저는 지금 오히려 이 바람은 악마의 속삭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지금 어떻게 해야죠?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곳을 그래도 찾아야겠고 그다음 부동산 내 집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까 그런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부자 되는 부분에는 어디에서 가장 되느냐? 자, 거품이 적은 시장으로 가셔라. 자, 지금 물이 빠진다라는 거는 빚이 끼어 있는 시장이 거품이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빚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지금 전세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끼어 있는 아파트, 상가, 꼬마 빌딩, 오피스텔, 빌라 이런 곳들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금리가 오를 때 빚이 끼어 있는 것, 특히 전세가 끼어 있는 곳들이 위험한데 자, 아예 자, 똑같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벌어지고 우리나라의 금리가 매우 상승하던 그 시점, 전국의 모든 부동산이 하락하던 시점인 2010년 그리고 2010 침체기라고 하는 2010
4년까지 하락하고 2015년, 16년 그래도 올랐지만 침체기라는 2011년에서 2016년 이 시점에 어떻게 됐죠? 세종시 같은 경우는 200배 올랐다라는 기사가 뜨고 자, 통탄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 100배 올랐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곳의 특이점은 뭐냐?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왜 거품 자체가 없잖아요. 시골 땅이었던 곳에서 새롭게 일자리 폭탄이 시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도 만약 일자리 폭탄이 있는 지역이면은 그 지역을 찾아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려운 시기에 내가 인생 역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곳은 어디에서 될까요? 저는 지금 미래에 일자리 폭탄이 우리나라에서 어디에서 날까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가 말씀드렸지만 관광이고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조선, 2차 전지, 해상풍력 그리고 방위산업 이렇게 일자리가 지금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폭증하는 지역에 제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키울 수 있는 커다란 산업이 관광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은 그래도 지금 이미 커져 있지만 지금 성장기라서 다행이고요. 그다음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아예 없는 데서 새로 만들어내야 하는 일자리 폭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해상풍력하고 관광 쪽이거든요. 자, 아까 시작 부분에 우리 앵커님께서 수소도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R200, 자, 탄소 중립 부분이에요. 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크게 일자리 폭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2025년에서 30년 사이에 이거에 관련된 부분에서 부동산, 세종시와 동탄시 같은 그런 내가 대박 날 수 있는 지역이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지금 정부가 어마어마한 규제 해제를 해서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규제 해제의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밑에 썰물인 상태, 자금이 썰물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반짝 현상이 될 거다. 반짝 현상. 자, 최소 역전세 상황이 없어질 때까지는 전세에 끼어 있는 시장은 금리 이거 참 조심하시면서 자, 방금 제가 오늘 결론 부자가 되려면은 빚의 거품이 적은 곳, 자, 일자리 폭탄이 시작하는 지역을 찾아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전문가로서 올바르게 상담해드리고 그다음 세미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시청자님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는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향후 부동산 시장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안현재 전문가님의 무료 상담과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화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꼭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혼자서 소갈이하지 마시고요. 저희한테 털어놔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나 문자로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에 매물명, 집원, 면적 같은 정보들을 자세하게 남겨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남겨주시는 정보는요. 저희가 상담 이외 별도의 용도로 쓰지 않고요. 외부로도 전혀 전달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한 분의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네네. 네, 자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네. 네, 시청자님. 어떤 게 네. 궁금하실까요? 오산 가수동 그 오스카빌이 있는데요. 경기도 산대가- 말씀하시는 거죠? 경기도 오산시. 예. 네. 그 처음에 산 지가 한 15년, 16년 됐나? 2006년도에 샀거든요. 네. 2006년도에 그때 1억 9천 주고 샀는데 지금 그거 전세를 2억 6천에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그 집을 자꾸 집값이 내려가니까 그걸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네. 궁금하고 전망이 어떤가 싶어서. 네, 자 앞으로의 좀 전망이 어떨지 지금 이미 속은 많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네네. 좋을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자 전문가님 경기 오산시 지금 검색을 해보면 늘 푸른 오스카빌 아파트인 것 같아요. 자, 요 아파트 앞으로의 전망이 좀 어떨까요? 예,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좋은 아파트 보유하고 계셨고 그동안에 세 주는 데는 아무 문제 없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예, 다만 지금 아마 주변에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높은 전세를 줘서 문제되신 것 같은데 네네. 자, 지금 현재 이게 워낙에 금리가 하락했기 네. 때문에 그동안 네. 전세 가격 올랐고 뭐 집값도 그거에 따라서 올랐는데 네. 자, 지금 오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주변으로 이렇게 공사하는 모습이 곳곳에 보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가 숲세권, 자, 숲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자, 네. 이 주변이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주변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여기 주변에 이렇게 세교 택지 개발 예정 지구대로 이렇게 도시가 들어서면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가 중심이 보시면 딱 중심 쪽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 주변이 개발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받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럼 그 앞으로 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오래 보유하실 수 있으면은 네. 분명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예, 왜냐하면은 지금 오산시는 주변에 일자리가 풍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공업지역도 바로 옆에 이게 다 일자리거든요. 네, 이렇게 네. 공업지역이라든가 조금만 밑으로 가면 평택, 위로는 수원, 화성 이렇게 삼성 사업장 그리고 이쪽에는 평택의 진이 산업단지, LG 이런 일자리 출퇴근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아파트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러는데 세교 택지지구 개발되는 것 때문에 지금 주변에 네. 2024년, 2025년에 입주하는 물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하필이면은 지금 금리 오르는 부분 때문에 전세 가격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내년하고 내후년에 전세 가격 또 떨어질 수 있는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네. 그렇게 전세가 많이 되면은 전세 가격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그런 것들을 지금 눈앞에 두고 계셔가지고 당분간 한 몇 년은 좀 마음고생 하시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전세 가격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 보유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지역 개발되면은 주변이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자, 지금 당장 가격은 떨어지더라도 이 아파트의 실질적, 이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오래 보유하실 수 있다면은 저는 네. 이거에서는
이 아파트가 전망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아, 예. 다만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전세 부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정받는 시기를 거쳐야 하거든요. 예. 예, 그거를 견디지 못하신다면은 그거는 아마 내년 7월 달쯤에 입주 물량이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견딜 수 없다면은 그 전에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하시던가. 네. 저는 그렇지 않다면 이거 보유하시면은 오래도록 보유하시면 저는 절대 후회 없는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지금 고비를 전세 넘기는 게 들은- 문제입니다. 지금 전세 들은 사람이요. 예, 예. 내년 8월이나 9월 그때가 저기 끝나거든요. 예, 지금 이 주변에 입주하는 게 그 8월, 9월이거든요. 예. 내년 8월, 9월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까지 전세 사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예상이지만 그 세입자분이 이 부근에 새로 입주하는 거에 들어가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특이점은 지금 이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매물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현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처분하는데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처분하면은 몇 년 뒤에 이 주변이 휘황찬란해졌을 때 숲세권을 낀 중심 아파트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팔았을 때 나중에 오랜 시간 지나고 나면 이거 팔지 말아야 할 걸 그런 아파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일단 제가 길은 잡아드렸거든요. 네. 그렇지만 저는 이거는 보유해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고비를 잘 넘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네.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 오산시 늘푸른 오스카빌 아파트 전망 저희가 좀 풀어봤습니다. 일단 지금은 조금 힘들 수 있어도 견뎌보시길 저희가 그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의견 드릴게요. 자, 다음 전화가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지금 보유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 어떤 부동산이 궁금하신 걸까요? 네, 타운하우스 부지거든요. 토지를 지금 갖고 네. 계신 거예요? 그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나주시 빛가람동 네. 900-3번지요.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900-3번지 지금 토지 보유 중이신데 자, 이거 정리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더 보유를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전남 나주시의 토지입니다. 자, 과연 보유를 계속 하시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나주시의 부동산 나주시면 제가 뭐라고 이상한데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빛가람 혁신도시의 땅을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이거 보유하셔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빛가람 나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줄고 있지만 자,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인구가 계속 늘고 있었고 올해 잠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동안에 이 빛가람 혁신도시에 일자리가 계속 늘고 있었고 그다음 아파트가 계속해서 지어지면서 입주인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아파트 지어지는 게 이제는 없고 그다음에 일자리 들어오는 것도 어느 정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구 느는 게 줄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주변에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보유하고 계신 타운하우스 부지 같은 그런 곳에 이런 부지 같은 경우는 아직 듬성듬성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는 신도시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는데 세종시도 제가 세종시를 가봤는데 세종시가 혁신도시의 상위 호환이거든요. 그런데 세종시도 가보면은 이렇게 타운하우스 부지라든지 이렇게 뭐 주택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듬성듬성한 부분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결국에는 세종시가 발전하는 도시고 인구가 늘던 도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비어 있는 곳들이 속속들이 차는 게 보였습니다. 자, 지금 광주 빛가람 혁신도시도 최근에 타운하우스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데가 자, 주택 전용 지구고 그다음 이곳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먼저 하는 타운하우스 부지 끝나고 나면은 나중에 이쪽도 타운하우스 개발이 올 텐데 자, 그 개발이 약간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는데 지금 좋은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부분이 토지다 보니까 자, 토지 같은 경우는 가격 하락률이 거의 없잖아요.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 뭐 가격 빠지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개발이 빨리 안 돼서 고민하시는 겁니까? 개발이 빨리 안 돼서요. 예,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이게 순서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하는 부분이 지금 최근에 이쪽 안쪽에 있는 타운하우스부터 일단 끝나야지 이 외곽 쪽 타운하우스 개발도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마음을 느긋이 가지시면은 저는 이거에서 분명히 여태까지 고생하신 거 보상받은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자,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지금 일자리, 직주 요건이 가장 풍부한 도시가 바로 이 빛가람 혁신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 도로 개통이라든가 새로 도로 나는 곳들 이번에 광주에서 완산 쪽으로 고속도로도 이 빛가람 혁신도시 지나쳐서 지금 완성 얼마 안 남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지역으로 KTX도 지나간다고. 그래서 KTX 역사 생기면은 혁신도시 자체가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겠죠. 예, 지금 그리고 이 안쪽에 어느 정도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 근처에 병원이라든가 그 외에 생활 인프라 계속 지금 지어지고 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광주나저 혁신도시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변화가 끝났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인구가 빠지고 있는데 지금 이곳은 계속 좋아지면서 인구가 지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네. KTX 연결되면은 이쪽 빛가람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항, 무안 국제공항까지 연결이 쉽게 되면서 교통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게 바뀝니다. 이렇게 주변 생활 여건 발전이 좋은 도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당장 안쪽에 타운하우스 쪽부터 이쪽이었나? 타운하우스 쪽부터 먼저 개발되고 나중에 오기 때문에 발전하는 게 좀 늦어진다고 좀 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저는 느긋이 보유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토지기 때문에 이 가격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제가 얘기했죠. 전세가 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지금 하락시기인데도 그 부분에서 걱정이 없는 게 이 토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빛가람 혁신도시 안에 아파트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매매 물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하락률도 굉장히 적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지금 토지 매우 전망성 좋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토지 고민 풀어봤는데요.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사연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647-4번지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로 좀 이 고민이 좀 올라왔네요.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의 토지 이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수도권도 요새는 참 부동산 고민이 깊어지고 있죠. 전문가님, 지금 이곳의 전망은 좀 어떨까요? 예, 수도권이면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보유 부동산을 다른 분들이 접촉할 가능성도 더 높고 그러다 보니까 집가 상승률이라든가 부동산 상승률을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수도권 쪽의 문제점은 뭐냐?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그린벨트인데요. 자, 문제는 이 개발 제한 구역 때문에 쉽게 개발이 어렵다 보니까 집가 상승을 잘못하면은 내 마음대로 집가 상승을 볼 수가 없는 부분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주변이 자, 지금 이렇게 똑같이 개발 제한 구역인데도 이 주변에 보시면은 억지로 개발 제한 구역이지만 워낙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든 어거지로 난개발이 이루어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진관 일반 산업단지라든가 크고 작은 산업단지 그 외에 많은 택지지구가 있어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금의 유동성과 사람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쪽이 개발 제한 구역인데도 억지로 개발을 이뤄낸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문제는 뭐냐?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이 자, 이 토지가 자, 진건 공공택지지구 그 부분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어쨌든 이 토지 지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가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번 정부에서 규제를 풀고 그다음 개발 제한 구역을 풀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공공택지지구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포석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은 이 보상 나가는 부분에서 오히려 주변에 그 시세 그냥 일반 사고 파는 시세보다도 보상은 턱없이 작게 나갈 수 있는 게 이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 개발이 됐을 때 이 아파트 이제 분양권이라든가 그런 거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시면은 보유를 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지금 개발 제한 구역으로서 그냥 보상만 나가면은 오히려 지가 부분에선 큰 이익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신다면은 이 부분을 알아보시고 빨리 갈아타시는 거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토지 고민 풀어봤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복잡해지는데요. 전문가님 이 의견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안현재 전문가님과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안현재 전문가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이라는 주제로 무료 상담과 세미나가 열립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꼼꼼하게 상담 도와주신 안현재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현재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